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저희가 총선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총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뭐 약간 안개 속입니다. 물론 뭐 총선이 미뤄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각 당에서 이제 비례정당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예전 선거랑은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아직까지 좀 본격적으로 판세를 이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4.15 총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 권순정 전문가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KBS 1라디오 주말 프로그램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목소리만. 얼굴은 처음 뵀습니다. 네. 물론 다른 방송에는 많이 나오시는 분. 목소리만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비주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네, 유튜브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가려야 되겠네요. 훌륭하십니다. 예. 권순정 전문가님. 이렇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지금 소속이 바뀌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전 본부장으로 하시죠. 그게 편하시죠? 그냥 본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같습니다. 네. 이 정치는 질병은 아니고. 영광입니다. 예, 정은경 본부장의 비유대단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세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수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예. 소속무죄니까 지역구에서 누가 1등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정당 투표에서 곱하기 17 0점 얼마 뭐 곱하기 이렇게 하면 그렇죠. 단순히 나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그 단순히 그 지역구 의석 뭐 정당 투표율 그걸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정말 정치권의 문제인 같은데 공천이 이제야 지금 마무리 수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보면 판세를 알 정도까지 여론조사는 안 나와서 맞아요. 실정적으로 판세를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최영일 네. 평론가님은 이번 선거가 기존에 이제 20대까지 선거와는 네. 다른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이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마다 네.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방송에서 뭐 분석 진단하면서 네. 빠지지 않았던 말이 깜깜이 선거예요. 항상 깜깜이죠. 왜냐하면 정말 이 졸속으로 총선을 치러왔어요. 항상 그랬던 네네. 거죠. 네. 선관위가 뭐 헌재가 이 선거구 획정 네네. 조정해라 뭐 계속 권고안도 내고 하는데 네. 이걸 국회의원들은 팽팽 미루다가 맞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시점에 급하게 숙제를 풀고 선거구 획정도 지난주에 했어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도 졸속 이제 획정이다 이런 네. 비판을 들으면서 근데 지금 일단은 대진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전 그거죠. 본부장님 말씀이 맞고요. 예. 지금 여론조사는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번 총선 무엇을 보고 투표하시겠습니까? 어허. 뭐 70%가 넘는 국민들이 공약 보고 하겠다. 그거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공약을 모릅니다. 아니 저는 저희 지역구 후보들의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공약도 모르고 그럼 정당의 어떤 굵직한 전략과 공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책이 매니페스토 한 지가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없고요. 두 번째는 인물 보고 찍겠다는데 인물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일부 지역 외에는 네. 아주 확정된 전략공천 지역이라든가 단수공천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야 나오는데 사실 선거가 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오늘 17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 다 15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0일부터 선거예요. 4월 10일과 11일이 사전투표인데 그렇군요. 사흘 찍는데 그중에 이틀이 10일부터 시작인데다가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밀접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전 사전투표율 높을 거라고 보는데 이 본투표에 안 가고 미리 찍으시는 네. 분이 많을 텐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선거운동 두 주고 지금 다음 주에 대진표 나오면 네. 깜깜이 선거가 아니라 이번 총선의 특성은 깜깜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속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은 말씀이 좀 기시군요. 네. 그게 좀 제가 유명한 점이에요. 디스 당할 줄 알았어 제가. 투머치 토커라고 하죠.
그 김수민 평론가가 저희 방송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이 정당보다는 인물 많이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그 인물에 뭘 보냐 정당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참 맞는 말씀입니다. 예. 네. 자, 그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지금까지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고 한번 네. 그래도 한번 짚어보죠. 그렇죠. 네네. 먼저 D-30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개요부터 얘기하고 시작하죠 편하게. 그렇죠. 예, 이거는 편하게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주 5일 동안 평일 5일 동안 조사를 했고 이 무슨 자동응답 전화면접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 응답률은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무당층이 10명 중 한 명으로 지난주 대비해서는 약간 올랐지만은 그 평소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드는 그렇죠.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이제 각 진영별로 유권자들이 자기 집을 찾아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네. 이러한 것은 여느 총선이나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목할 것은 정당 지지도가 미미하게 변하긴 하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거의 한두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민주당은 3주 연속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역시 4주 연속 30%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면 10% 전후가 한 꽤 장기간 지금 그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긍정 평가가 47%대, 부정 평가가 49%대 팽팽한데 지난주 주 후반에 금요일 날 일간 집계에서는 긍정 평가가 무려 50.9% 네. 올랐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요 시기에 발표된 조사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요 시기를 잘 보면은 우리나라 그 코로나 정부 대응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상당히 부정적인데 여타의 뭐 미국, 그 외신들은. 유럽 외신들이 아주 다양한 외신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대응 방식의 다양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쏟아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심판론과 보수 야당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국정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높아졌고 정당의 지지세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당층이 한 10.9%포인트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D-30에서 일반적인 숫자입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동응답으로 조사를 하느냐 전화 면접으로 조사하느냐 좀 다른데요. 네. 전화 면접을 조사할 경우는 이 기간 동안 한 10명 정도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무당층 유보청이 어느 정도 그렇죠. 유보청이 잡히고 자동응답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혼자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어떤 후보라든지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에서 적어온데요. 어쨌든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일반적이고 조금 더 줄어들어서 단자릿수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총선 가까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얘기보다 일단 좀 강론으로 좀 얘기를 하다가 뒤에 네. 가서 좀 전체적인 얘기를 네. 할게요. 지역별로 보는 게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 서울이 가장 뭐 격전지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 수도권이 격전지죠. 예. 수도권이 격전지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현재의 20대 국회의 분포는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죠. 네. 민주당 의석이 이제 훨씬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20대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좀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좀 격전지부터 먼저 잠시 네. 팩터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종로라든지 광진을, 동작을, 그 구로을, 강서구을 쭉쭉쭉쭉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거든요. 후보 확정된 이후에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종로는 이당기현 후보가 상당히 좀 우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예. 광진을은 여러 그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고민정 후보가 박빙 우세이다. 그리고 동작 오세훈 후보보다. 예, 박빙 우세. 그러니까 결과가 조금씩 다른 것들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초박빙을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구로을 같은 건 윤건일 후보가 이제 김용태 후보보다 좀 우세한 네.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강서구을 같은 경우 원래 미래통합당이 김성태 의원 지역구였는데 그렇죠. 여기에 진성준 의원이 김태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자객공천으로 네. 특감반은 김태우 후보보다는 상당히 좀 앞선. 그래서 격정지를 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민주당 쪽이 좀 우세하지 않는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서울이 49석입니다. 네. 나머지 조사가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대 총선하고 비슷한 네. 판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격전
격전지로만 보면은 그런데 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대체로 지금 현재는 여당 우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까 초박빙 혹은 뭐 박빙 우세 이거는요. 네. 언제든 작은 바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총선 직전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하. 뚜껑을 끝까지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한 것이 민주당 우세 혹은 뭐 미래통합당 우세의 지표가 되지는 못해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꽤 이제 나름 이제 수도권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역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민주당 우세에서 미래통합당이 좀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네. 물론 지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지금 나오는 정당 지지율, 수도권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네. 20대 총선에서의 그 지역구 득표를 비교를 해보면은 수도권, 그 서울에 나는 경기 인천이 20대 총선에서 비해서 민주당이 좀 낮긴 낮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전화 면접을 통한 무선의 한 거의 90%, 한 7, 80%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사회 보수를 통제하는 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하.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기로는 지금 나오는 숫자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2, 3%포인트를 빼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더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어렵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네. 어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근데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거물급들의 격전지 여기서 민주당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판도를. 약간 우세를 네. 보이고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기는 그런데 지금 열리지 않은 데가 더 많아가지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동작 의뢰 리트머스 중에 리트머스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후보하고 이수진 후보가 초박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는 정말 초박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거의 그 3분의 1을 의석을 그랬죠.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어려운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 이게 서울 얘기만 해도 1시간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야겠어요. 네, 네. 자, 이제 부울경으로 가보죠. 낙동강 벨트. 여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약진하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뭐 전체 네. 의석 중에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는 뭐 8석밖에 안 되지만은 네. 그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최영일 평론가부터 먼저 전체 네네. 그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는 어떤 상황인지. 민주당이 좀 암울해요. 암울하다고. 암울하다? 봐요. 네네. 네. 물론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이 보수 측의 엄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수도권에 미래통합당이 집중하는 거 아니냐. 황교안 대표가 또 종로에 출마도 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네. 낙동강 벨트 사수론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음. 이번에 총선에서 못 지키면 차기 대선에서 PK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자신이 경남에 출마해야 되는 변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건 상당 부분 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암울하냐면 20대 총선에서 약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는 뭐냐면 지방선거예요. 2018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부울경 지자체장이 광역이 모두 다 그렇죠. 예, 민주당이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상당히 민주당이 선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PK에 체감된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뭔가 좀 이제 혜택을 지역이 받았느냐 이런 면에서 지금 지역 경기가 한동안 어려워요. 여러 가지 면으로. 네. 이 창원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공단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경기가 너무 쌀쌀해요. 조선산업도 한동안 힘들었고 네. 포항, 울산 모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좀 이 정부 여당에 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치러야 한다. 경제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공감하고 예. 있는데 지금 부산에 민주당 이 그 지역구 의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부산 진구갑의 김영춘, 남구 의뢰 박재호, 북광서갑의 전재수, 사하갑의 최인호, 연제의 김해 성인가요? 네. 해운대 의뢰 윤준호 후보인데 여기에서 연제구가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로 보면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네. 그리고 해운대 을 역시 윤준호 후보가 이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 나온 조사 결과로는 지능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갑이라든지 이현주 후보가 이제 그 전략공천된 남구을 역시도 사실 그 예측하기 어렵고 이렇게 봤을 때 부산도 기존의 의석들을 방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보이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김해시 갑을하고 양산을을 지난 20대에서 가져갔는데요. 네. 양산을은 김두관 의원이 아실 그렇죠. 것이고 김해시 갑을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한다고 한다면 양산시 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윤영석 후보가 지금 가지고 미래통합당에 있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윤영석 후보한테 밀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는 민주당이 이제 20대 총선에 2개를 가지고 나머지 4석을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미통당에 새누리당에 가져갔었는데 어쨌든 울산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구 다른 이제 부산이나 경남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세 지역을 종합해 보면은 8개 석을 방어하기는 조금 어려운 어렵다. 암울한 상황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 동의를 합니다. 네. 예,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은 PK 같은 경우는 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PK 쪽은 낙동강 벨트 이쪽은 그렇죠. 두 분의 의견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치하시는 걸로 여당 어렵다. 보이네요. 네. TK로 넘어가죠. TK는 지금 뭐 거기부터 여기는 지역구부터 얘기를 해보죠. 김부겸, 주호영, 수성갑. 그렇죠. 네. 여기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아주 어젠가 그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오차범위 내에서 김부겸 의원이 주 의원에 비해서 네.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그것이 조사 방식이 전화 면접으로 해서 무선에 상당히 많이 태워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오차범위 내가 아니라 오차범위 벌어져 있을 밖에서 수 있다. 밀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관심 지역은 뭐 여야의 대립은 아닌데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수성을 수성을로 예, 나오기로 그렇죠. 돼 있잖아요. 이쪽은 여론조사 결과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후보를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약간 밀리는 인지도라든가 이런 중남견에서 부분.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TK 경북까지 다 본다고 한다면은 그때 5석 중에서 지금 2석을 남겨놓고 TK가 김부겸 의원하고 홍일학 의원을 네. 제외하고는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홍일학 의원 북구까지도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전석을 위험하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이번에 같아요. 미래통합당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네네. 사람들, 네. 뭐 연대라든가 혹은 네. 뭐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 연대보다는 네. 과거의 연대는 친박연대 정도 외에는 네. 무소속은 그 개인의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진의 힘으로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가지고 지역을 휘어잡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무소속 바람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을 연대로 보긴 어렵고 개별적인 의원들의 역량으로 극복하고 복당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TK는 결국은 무소속과 미통당의 대결이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좀 많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TK 지역에서는. 이쪽 영남 지역에서는 네. 전반적으로 사실 예. 경북이라든지 대구 그리고 경남 이쪽에서는 무소속이 나와도 네.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정도의 판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무소속의 미래통합당 계열은 무소속이 나오면은 이제 복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예. 복당을 전제로 하고 투표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사실상 근데 그렇게 본다면 좀 어렵죠. 네. 본부장님, 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이 네. 확률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네. 총선 때까지 이어집니까?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어져요? 어느 정도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중간에 아주 특별한 아주 정말로 큰 정치적인 격변 정도의 이슈가 발생하지 돌발 변수. 않는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는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 선거적인 성향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아, 벌써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몇 마디 하니까 이 시간이 다 절반 됐어요. 했나요, 절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 비례정당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죠.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시 후 8시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